46쪽 14강 뇌.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를 중추신경과 말추신경계로 나누고 그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래서 뇌,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쓰겠습니다. 자, 아까 대뇌 겉질, 한자로 피질, 색깔은 회백색 또는 회색, 그래서 회색질 또는 회백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경세포체가 있는 피질에 감각령이 있습니다. 감각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피질에 운동령이 있습니다. 그 감각령에서, 그러니까 감각기에서 받은 정보를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뭔가 사물을 본다라고 표현하지만 사물로 인지하는 건 대뇌죠. 그지? 그 감각력. 그리고 운동력에서 운동력을 내리고 연합력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고도의 정신작용이 나타나는데 모두 겉질에 있고 그 피질에 이와 같이 감각령 따로, 연합령 따로, 운동령 따로. 그래서 대뇌는 분업화되어 있다. 소뇌는 몸의 균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몸의 균형 유지. 그러니까 평균대 체조 선수들은 이런 소뇌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겠죠. 자, 간뇌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 매우 중요한데, 항상성 조절의 중추. 간뇌 그러면 항상성 조절의 중추. 그러니까 혈당량,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등의 중추는 간뇌. 간뇌를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상과,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상하부 아래쪽에 뇌하 수체가 있는데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바로 요 시상하부이죠.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 자, 중간뇌는 눈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안구운동, 동공 크기 조절, 중뇌. 그러니까 눈과 관련 있는 거 중뇌. 그리고 이제 고등 수준에서 뇌교를 별로 이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뇌교를 다리뇌라고도 합니다. 그럼 다리뇌를 번역하면 한자어로 나타면 교뇌겠죠. 그지? 다리 교자를 써서 교뇌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왜 그런지 몰라도 뇌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뇌교라고 쓰고 최근 일부 대학 교재를 보면 교뇌라고 바꾼 책들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뇌교보다는 교뇌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다리뇌니까 교뇌. 연수부터 할게요. 연수는 심장 박동, 호흡 운동의 조절 중추이죠.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의 조절 중추. 그리고 몇 가지 반사 작용이 일어나는데, 우선 반사라는 것은 아직 적지 마세요. 반사. 예전에는 반사를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로 나눴습니다. 일단 설명 들으세요. 아직 적지 말고. 자, 이 차이가 뭐냐면 대뇌가 관여하지 않느냐 아니면 대뇌가 관여하느냐의 차이. 그래서 조건 반사는 과거 경험이 대뇌에 기억되었다가 비적합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연수 반사. 그래서 연수 반사 이해가 재채기, 딸꾹질, 하품, 구토,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 해로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극이 해로울 때.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무조건 반사라는 용어를 안 써요. 요즘은 반사 조건 반사 있어요. 반사 조건 반사. 그래서 반사는 예전에 그 무조건 반사를 의미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자극이 해로우니까 반사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재채기.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이런 병원체를 일부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딸꾹질. 우리가 매운 음식 먹으면,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청양고추 하나 매운 거 씹어게 찍어 먹으면 어느 경우에 딸꾹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해로우니 그걸 뱉어내려는 어떤 의도로 하품, 구토 이런 것도 다 반사에 해당이 되죠. 하품은 이산화탄소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뭐 구토도 이해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 조건반사의 예를 들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 얘기가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파블로프의 개.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딸랑딸랑 종을 울립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반사는 비적합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다가 어느 날 종을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종을 울리는데 그때 개가 침을 흘리죠. 다시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려. 그럼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니까 그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침을 분비하겠지. 이건 반사겠어? 조건반사겠어? 반사지. 왜? 먹이가 들어갔잖아. 먹이가 들어갔잖아. 네? 냄새 또는 맛 이런 것들에서 침을 분비하겠지. 그것은 그냥 반사야. 근데 먹이 안 주고 종을 울렸더니 얘가 침을 분비해. 그 종 울리는 것이 바로 비적합작이야. 그래서 침을 분비해. 그게 조건반사죠. 이해돼? 헷갈리면 안 돼. 먹이를 주면서 종 울렸다, 그래서 침 분비했다, 그건 그냥 반사야. 근데 먹이 안 주고 종 울렸어. 이게 조건반사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파블로프 개 얘기, 실험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건 이제 조건반사에 있는 얘기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그러니까 종 울림과 관계없이 우리가 먹이를 먹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이를 먹을 때 침을 분비한다. 밥을 먹을 때 침을 분비하잖아. 아니면 냄새를 맡으면서 침을 분비하잖아. 그런데 이건 반사야. 그런데 밤늦게 TV에서 라면 광고를 해. 배고픈데. 밑에 침이 분비되죠. 이게 조건반사야. 이해돼요? 지금 내 얘기, 이런 얘기만 듣고도 침이 약간 입에 고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건반사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수, 여러 가지 반사 행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중매는 동공반사. 그래서 이 동공반사라고 해요. 동공반사. 동공반사의 중추, 중매. 연수는 몇 가지 반사, 재채기, 딸꾹질 등등. 그리고 뇌교는 연수를 도와서 호흡 운동에 관여합니다. 이 정도 알면 돼. 물론 다 중요한데 고등 수준에서는 연수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연수에서는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죠. 연수에서 신경 교차.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 감각은 있는데 못 움직여. 감각은 있는데 못 움직여. 그럼 그것은 오른쪽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지만 다쳐서 그러니까 오른쪽 뇌에 이상이 생겨서 왼쪽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연수에서 신경 교차가 일어나니까. 물론 일부 신경은 척수에서 교차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48쪽에 문제 갑니다. 가기 전에 47쪽에 대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갈게요. 대뇌. 자, 대뇌 겉질, 즉 피지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 그리고 측두엽. 지금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마엽이라고도 하고요. 두정엽을 마루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시각령이 어디 있냐면 후두엽에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까지 물을 수 있어. 시각령은 후두엽에 있고 청각령과 후각령은, 청각과 후각은 측두엽이 담당하죠. 그래서 시청후 이렇게 보세요. 시청후. 됐죠? 좀 더 추가로 얘기하면, 자,
운동 겉질이, 그림이 좀 정확지 않은 운동 겉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접 뒤쪽에 운동 겉질이 있고요. 감각 겉질, 체감각 겉질은 두정엽 앞쪽에 이렇게 있죠. 그지? 이거 조금 위치 바꾸세요. 여기 운동 겉질 여기. 그리고 문제 봅니다. (48쪽에) 1번 옳은 것은 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뇌는 자율신경의 중추로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맞습니다. 특히 간뇌 시상하부가 그러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그럼 나머지 틀린 부분들 볼게요. 중뇌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에 관여한다. 아까 소화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 소화와 관련된 것들을 연수가 관여하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와 관련된 것들, 재채기, 그리고 재채기, 딸꾹질, 하품, 구토 등 연수가 관여하죠. 3번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여기서 수위 운동은 골격근 운동이죠. 물론 당연히 대뇌가 골격근 운동을 조절하지만 몸의 균형 유지, 수위 운동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를테면 이런 거. 자전거를 탈 때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해. 그럼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핸들을 왼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자빠지죠. 그럼 넘어져.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럼 왼쪽으로 넘어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해야죠. 자전거 안 타봤어?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몸을 왼쪽으로 하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해야 돼. 자전거 타기에 익숙치 않을 때는 내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생각을 해서. 근데 익숙해지면 대뇌와 관련 없이 소뇌가 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할 때도 대뇌가 하는 것보다 소뇌가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수위운동 조절, 그리고 몸의 평형, 균형 유지하는 거 소뇌에 대한 얘기. 자, 잠깐 오른쪽 다시 갈게요. 여기 대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대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거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자, 특히 여기 중뇌 뇌교 연수를 뇌줄기 또는 뇌간이라고 하죠. 간뇌할 때 간자는 사이간자예요. 간뇌할 때 간자는 사이간자.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림 볼까?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보세요, 잠깐. 이 대뇌, 소뇌, 그리고 여기 중뇌 또는 중간뇌 뇌교 연수 있고, 여기가 간뇌야. 그러니까 대뇌, 소뇌, 중뇌 사이에 있죠.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야. 그런데 여기 뇌줄기는 뇌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줄기간자예요. 한자로 줄기간자. 요 중뇌 뇌교 연수가 줄기를 형성하고, 그 위에 대뇌도 간뇌도, 그 옆에 뒤쪽으로 소뇌도 있죠. 다시 간뇌할 때는 사이간자. 뇌간, 순으로 말하는 뇌줄기라고 할 때 이 간자는 줄기간자. 그런데 이 뇌줄기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특히 연수, 호흡, 심장박동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실려오면 의사들이 먼저 뭐 해요? 손전등을 켜서 눈을 까고 비춰보죠. 이거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반응 안 하면 물론 얘뿐만 아니라 다른 뇌들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뇌줄기, 물론 뇌줄기뿐만 아니라 다른 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뇌줄기가 기능 못하면 뇌사 상태죠. 실은 뇌사 상태는 전체 뇌가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대뇌만 기능을 못한다. 대뇌만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서 48쪽에 1번 문제 들어가서 식물인간의 경우 연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같이 볼게요. 지금 옳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 간뇌는 자율신경의 중추, 항상성, 유제, 관여. 1번이 답이었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 연수. 그다음에 수유운동 조절, 몸의 균형 유지, 소뇌. 그리고 식물인간은 연수의 기능이 아니라 대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죠. 연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뇌사죠. 그 밑에 2번. 자, 그러면 사람 중추신경계 구조인데 옳지 않은 것은 친절하게 A, B, C, D가 각각 간뇌, 대뇌, 연수, 중뇌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A는 이 그림에서 볼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여기가 지금 소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옆으로. 그래서 A가 대뇌, B가 중뇌, C가 아이고 미쳤어. C가 중뇌, 그리고 B가 사이에 있는 사이가 앉아서 간뇌, D는 연수.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뇌교 생략도 있고요. 연수 아래쪽에 이제 척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1번 A 대뇌죠.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속질은 백질. 속질은 백질 또는 백색질. 2번 B에는 시상이 존재한다. B가 간뇌. 아까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고 시상하부 아래쪽에 뇌하수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 C는 중뇌, 눈과 관련된 거 동공반사의 중추 맞고 D, 연수, 호흡운동의 주절 중추 맞고 틀린 걸 찾아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오늘은 15강 하나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잠깐 끊었다 합니다.